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자, 우리도 이렇게 대면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 분석과학적인 또는 기후분석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죠? 생화학적인 또 바이러스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뭐 제가 아는 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상당 부분은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있는 제 친구인 신은섭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자료도 얻고 제가 또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친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제 올립니다. 자, 한번 우리 분석학이나 또 기분석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또 이제 또 그런 상황을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보통 우리가 코로나19라고 그러고 이 우한 폐렴이라고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고요. 코비드 19 이게 아마 공식 명칭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왕관이란 뜻이죠. 왕관. 이게 보시니까 이게 둥그런 모양의 이게 마치 이제 왕관을 쓴 것처럼 이렇게 뭐 보기에는 참 이제 뭐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을 잘라서 그 내부를 보면은 이 단면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단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러스는 유전자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DNA와 RNA가 있죠. 근데 이건 RNA 바이러스예요. RNA와 DNA 차이가 뭐죠? 물론 큰 차이가 있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RNA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가닥입니다. 또 길이도 훨씬 짧아요. DNA보다. 이제 그런 만큼 RNA는 이 변종이 만들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DNA는 상당히 안정한데 RNA는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RNA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제가 있으면 참 좋은데 빨리 나오면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걸 보시면 크기는 약 120 나노미터, 즉 0.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서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거기도 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염기가 쭉 이렇게 일렬로 이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27 내지 34 킬로바이트, 그러니까 약 염기 개수가 27,000 내지 34,000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 DNA는 없어요. 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 축구화 보면은 밑바닥에 튀어나왔죠. 그죠? 이제 그걸 스파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먼저 내부에는 RNA가 있고 그 둘러싸는 마치 이제 이저 엔벨로프처럼, 그죠? 마치 이제 이렇게 뭔가 둘러싸는 어떤 포장처럼 이것도 이제 단백질이죠. 요게 이제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이고, 요게 또 M 프로테인이라고 여기 또 여기 엔벨로프에 또 어, 여기 묻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파랗게 표시된 것이 헤마글루티닌 에스트로이즈라는 효소예요. 효소니까 또 단백질 일종이겠죠. 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E 프로테인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부에 또 N 프로테인이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유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절 유행성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스나 메르스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해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치사율이 좀 높아요. 2002년에 대유행을 했죠. 그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스도 그렇고 또 지금 코비드 19. 근데 이제 메르스는 중동에서 시작한 건데 어쨌든
이때 이제 호흡기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급성으로 이게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모든 저 국제 회의가 다 취소됐습니다. 이때도 그죠? 또 메르스 때도 이때는 이 메르스 생각하면은 우리 학교 저기 병원에서 누가 왔다 가서 아주 그때 이제 난리친 적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와서 아주 그 학교를 뭐 병원을 거의 접수하다시피 해서 그때 이제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했습니다. 2012년에 또 유행을 했어요. 이제 지금 2019년에 이제 이게 발병을 했죠. 코비드 19. 그래서 19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발병을 하는데 너무 이게 주기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9 nCoV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2019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질병 이름이고 그러면은 이 사스와 코비드 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뭐냐? 그 바이러스 이름이요 이겁니다. 요 사스 CoV 그죠?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사스 CoV-2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단백질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런 다시 2라고 됐어요. 여기 보면은 사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요 단백질 사스 CoV죠. 이렇게 생겼어요. 반면 지금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있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은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인간 세포가 있고요. 여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이제 세 개 용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스 바이러스는 이저 바깥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비슷하죠.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게 세포에 있는 이 수용체 ACE2라는 이 단백질과 또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포에 이게 나타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스파이크가 이거랑 단단히 결합을 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수용체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반면에 이제 여기 메르스 바이러스는 요 수용체 이름이 틀려요. 근데 다른 단백질입니다. DPP4라는 요 수용체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여기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요. 단단히 결합합니다. 요 스파이크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해요. 그러니까 요 사스코브2는 사스코브보다 여기 에이스2와 더 강하게 결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한번 결합되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단백질 가위 TMPRSS2라는 것이 결합한 다음에 이거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요 바이러스가 요 세포 내부로 이제 침투하게 돼서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요 휴먼 인간의 세포가 있고 여기에 수용체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제 결합을 해서 침투합니다. 전부 다 이게 단백질 이제 결합이 인터랙션이 되는 건데 이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 신약 개발을 그쪽 하시는 분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하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수용체와 이 단백질 사이에 여기 사스 요 단백질 사이에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또 3차원적으로 뭐 돌려보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증식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제 침투하는 그런 과정, 그죠?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2018년 영상이긴 한데 뭐 짧습니다. 3분 뭐 좀 넘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따로 이거 다 링크를 시켜서 따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침투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뭐 저 밑에 이제 캡션도 여러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링크를 이제 여러분 걸어 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이제 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에 관한 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아주 유수의 그 잡지에 많은 연구 논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게재가 되고 있어요. 이게 팬데믹, 여기 네이처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잡지잖아요. 영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인데 이게 이제 3월 18일자 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The Coronavirus Pandemic in 5 Powerful Charts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물론 어렵습니다. 뭐 저도 다 이해는 못해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거기에 나오는 요 한번 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어떻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지. 근데 중국에서 먼저 크게 증가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자기는 종료했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막 급속도로 증가해서 그래서 이만큼 그죠? 여기 이제 파란색이 중국 데이터입니다. 8만 명 넘게 그러니까 3월 16일자로 이렇게 됐어요. 그 반면에 전 세계 그죠? 미국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유럽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사람도 엄청나게 사망했고 그래서 현재 이때는 3월 16일 날 이때 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질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팬데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만 퍼질 때는 에피데믹이다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씁니다. 이거는 이제 WHO라는 거기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네이처에 나온 건데요. 이 여기 Y축은 그 사망률입니다. 사망률.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죠. 이게 어디 콩고에서 일어났던 건가요? 이건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한번 걸리면은 그냥 반은 죽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게 30%가 넘고 또 에비앙 플루 이게 조류 독감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인간에게는 없는 거니까. 또 투베르클로시스 이것도 결핵이죠. 이것도 사망률이 15% 되고 사스도 낮진 않습니다. 한 10%. 그 반면에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된 게 코비드 19 이거는 사망률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망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뭐냐 전염성이 무진장 강해요. 전염성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공기 중으로도 전염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공기를 통해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은 잠복기가 한 14일 정도 되죠.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14일 정도 되니까 격리 수용, 뭐 자가격리든 아니면은 어디 격리된 차로 있던 간에 14일 정도가 지나야지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R0가 인펙셔스예요. 이게 얼마큼 이게 전염성이 있느냐, 이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느냐,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분석과학에 관련있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정량적인 그죠? 퀀티터티브 리얼타임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 우리말로 하면은 실시간 중합 효소를 통해서 이거를 진단하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 코비드 19에 대한 그 일반적인 내용만 지금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요 QRT-PCR. 근데 RT-PCR 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역전사 PCR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트 PCR 그것도 있는데 이때는 QPRT 하면 이건 퀀티티브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진단하면서 PCR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스 CoV2하고 코비드 CoV2 그 한번 사스와 메르스 한번 진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진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 아티클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베이스가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염기가 이래서부터 3만 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놈이라고 그래요. 지놈. 전체. 그래서 이제 저 전체 이제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 뭐 여러 이제 ORF1A, ORF1B 등등등등 많은 유전자가 이제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 RNA의 그 염기 서열이 이미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지 이제 그것도 이제 방향이 다 잡힌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진 사이즈가 뭐 이거는 뭐 다른 논문에서 이제 본 건데요. 29,811개다, 또는 어떤 거는 뭐 3만 개 넘기도 하고, 이것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0 이때부터 쭉 가서 이제 이게 저거예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게 쭉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런 여러 유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우한 이제 HU1이라는 그런 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이제 염기 서열이 염기가 여기 이제 지인이 표시되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ORF1B, ORF가 뭐냐면요,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 지놈 중에 있는 하나의 어떤 진을 뜻합니다. 이게 진. 여기에는가 RP도 있고요. 이게 이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에 관계되는 요 진입니다.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하냐면 말이죠. 이게 이제 시퀀싱이 되면은 이것을 이제 증폭을 해야 되죠. 일단은 이것은 RNA이기 때문에 증폭을 하려면 DNA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전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하면은 DNA 정보가 RNA로 가는 거를 전사,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랬죠. 트랜스크립션. 근데 거꾸로 이제 RNA에 있는 정보로 DNA를 만드는 거를 역전사,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또 담당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DNA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리를 취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잠깐만요. 이 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지만은 요 부분을 가지고서 선별용으로 하고, 또 선별을 했으면은 요 또 이제 ORF1B에 해당하는 그 진에도 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 RP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사해서 확인용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 사람은 요 코로나 19의 확진자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은 여기 진단 요 검사에 대한 담화문을 대한 진단 검사 의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가 이건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데, 요 부분에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먼저 한번 잠깐 여기 이거부터 먼저 보겠어요. 이 담화문이 3월 17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뭐 계속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일단 이 담화문 이 이후에는 아직 담화문이 특별히 없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보도록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 진단하는 요 진단 키트를 개발을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요청이 들어오고 수출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진단 키트 일정 추가 긴급 승인, 그죠? 그러니까 여러, 여기 보십시오. 코젠 바이오텍, 시젠, 솔젠트, SD 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다른 또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죠? 그런 데서 많은 이 진단 키트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다 이제 승인이 다 됐어요. 그죠? 뭐 아무나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긴급하게 상황이 긴급하니까 긴급 승인을 이제 받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여러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약의 종류와 검사 원리는 무엇입니까? 현재 국내에서 코비드19를 진단하기 위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약은 총 5개 회사 제품으로 이 코비드19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사르스 코브2, 이게 바로 원인 바이러스예요. 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합니다. 그러니까 이 RNA라고 해서 RNA 시퀀스 전체 다 그냥 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이 바이러스 여기에서 어떤 특정 이제 유전자를 RNA 그로부터 특정 유전자, 아까 쪽 일렬로 해서 여러 유전자가 있죠. 그걸 증폭하는 겁니다. 그게 유전자 검출 검사법이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유전자 부위를 우리가 증폭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리얼타임 RT-P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RNA 중에서 이 진 있어요. 진 이름이 E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DRP, 이제 그 부분을만을 이렇게 딱 우리가 떼서 그 부분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폭한 다음에 그것을 젤로 돌려요. 젤, 그죠? 여러분 전기운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저기 띠를 보고서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전 과정이 이게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죠? 이제 상당히 빨리 이게 이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수십만 명 다 이렇게 검사했잖아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17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개한 검사법에 따라 사르스-코브2의 RDRP 진, 그죠? 요 부분과 이 진을 유전자 증폭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이제 공신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현재는 자문과 평가를 거쳐 ORF1A 쥔과 N 쥔을 대상으로 한 시약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근데 뭐죠? 여러분 RPU 진은 어디 있죠? ORF1B라는 그 진에 있는 그 진입니다. 그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또한 미국에서는 E 진, ORF1A 진, ORF1AB 진, S 진, N 진 등 국내보다 다양한 유전자 부위를 사용한 시약들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뭐 여러 이제 진을 우리가 증폭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검사 시약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부위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부위를 검사하느냐, 그죠? 그걸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유전자 검사에서 증폭시켜 확인한 유전자 부위가 다른 이유는 왜 다르냐? 코비드19를 진단하기 위한 리얼타임 RT-PCR 검사법에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으며 아직까지 표준화된 최적의 프로토콜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각각의 잠깐만요. 프로토콜마다 검출하는 유전자 부위가 다르며, 그죠? 최적의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예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각 나라마다 자체적인 판단과 평가에 근거해요. 자체 프로토콜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제 세계 보건기구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기 이진과 RDRP 진 이 두 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검사 시약을 예를 들어 N진이 최적의 검사 부위고 N진을 검출하지 않는 국내 시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N진을 검출하지 않는 진단 시약이 있으며 중국, 독일, 프랑스 등도 N진이 아닌 코로나19의 다른 유전자들을 검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WHO에서 공개한 검사법을 바탕으로 초기 코로나19 실시간
검사의 진단 지침 1판 및 제2판에는 이진을 선별용으로, 그죠? 이거 선별용으로, 그리고 RD, RP진을 확인용으로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는 WHO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독일의 검사법에 따른 것이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진과 RD, RP진에 추가하여 다른 주전자, 뭐 엔진이나 여기 다른 주전자를 대상으로 만든 시약에 대해서도 적절성 평가 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단 지침 제3판에 기술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가 제일 좋다, 뭐 안 좋다 그런 거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다는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이유. 근데 우리가 의심 환자였다가, 그죠? 그러니까 양성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양성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 왕왕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것은 뭐가 문제냐? 유전자 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1. 검체 적절성. 상기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인두 및 구인두, 이게 코, 그죠? 코에 연결된 것, 또 이제 입에 연결된 그런 이게 목구멍이죠. 및 하기도, 하기도는 뭐예요? 밑에 약간 밑에 있는 부분, 거기 이제 객담이 있죠. 이 객담이 뭡니까? 한마디로 가래요, 가래. 검체가 적절하게 우리가 환자에서 의심되는 사람에서 뭘 채취해야 되는데 그 채취가 적절하게 됐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콧물이나 침 등은 부적절한 검체입니다. 그죠? 이런 데도 채취해서 검사하면은 오판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환자에서 이전 검체가 적절하게 채취되어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도 재검체를 적절하게 채취하지 않으면 음성으로 검사됩니다. 그죠? 재검체할 때 이거를 샘플링입니다. 분석학에서 말하는 샘플링. 샘플링은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죠? 정확한 부위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게 판단이 잘못된다. 그렇지만 검사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이전 검체가 적절하게 채취되어 음성으로 나온 환자에서 적절하게 검체를 채취하면 양성으로 검사됩니다. 이제 그죠, 그죠? 또 환자 상태도 문제가 돼요. 환자가 감염되어 바이러스의 양이 증가하거나 치료를 받아 감소하는 과정에서 양성이나 음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오판할 경우가 생긴다. 이제 그 뜻이죠. 또 검사 과정의 적절성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타임 PCR 검사 또는 이때는 저거죠. 역전사 PCR 검사는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수백만 배로 증폭시켜 계속 돌립니다. 한 30번 돌려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수백만 배로 증폭시키는 예민한 검사로서 검사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하나라도 부적절하게 관리되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코비드-19의 진단 검사는 분자 진단 검사 우수 검사실 인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또 진단 검사 의학과 전문의들이 검사 전 과정을 관장하여 판독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임상 병리사들이 검사하여 검사 과정의 적절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확해요.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요 사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우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왜 훨씬 빠른 항원 항체 검사가 있는데 왜 그건 안 하느냐? 왜 굳이 유전자 검사 훨씬 느리죠? 뭐 그것도 이제 아주 느린 거 아닙니다. 몇 시간 그 내로 다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항원 항체를 이용하는 신속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15분 내에 결과를 금방 판독해요. 여러분 저기 기분석 배운 학생들 알겠지만은 엘라이자 같은 건 말이죠. 금방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신속성이 큰 건 장점인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분자 유전 검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50 내지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자 유전 검사는 거의 정확하죠. 그죠? 인플루엔자 검사 키트와 같이 안정적인 시기에
선별 검사로서 신속 면역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분자 유전 검사의 보완제로서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에 이 코비드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신속 면역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항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항체를 가지고서 진단하는 거 빠르긴 한데 정확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신속 면역 검사의 특성상 위양성, 그러니까 위양성, 위가 이제 거디지합니다. 정상인데도 이게 환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위음성, 정상인데 환자가 정상인데 환자인데도 이제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역 검사는 이런 틀린 결과로 인하여 감염자가 진단받지 못한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님으로써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고, 그렇죠? 또는 정상인이 필요 없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의료 자원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한 또 회사가 있습니다. 벤처가. 근데 이 방법은 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분자 유전 검사를 유일한 코비드19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속 면역 검사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은 부정확하더라도 빠른 검사 결과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규모 분자 유전 검사 시행 체계가 확립되어 하루에 15,000에서 25,000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가 그런 검사 그런 키트 같은 거 다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6시간 정도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신속 면역 검사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 코비드19 여기 진단 시약을 파는 여러 이제 우리나라 이거 전부 다 이제 바이오 벤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어떤 벤처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창업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한번 히트 치면은 아주 대단히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코젠 바이오텍, 시젠 바이오니아, 미코 바이오메드, 그리고 미국에서는 에버트, 세페이드 뭐 이런 회사들이 이게 뭐 대기업은 아니죠, 그죠? 벤처죠. 이런 데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젠 바이오텍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저 인터넷 쳐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되고요, 그죠? 이거는 국내 최초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이거를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그죠? 작년에 116억 원의 수출을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중소기업이죠, 그죠? 중소기업, 벤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진단 이제 검사법이 개발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코젠 바이오텍 이것도 똑같죠. 여기도 계속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청이죠. 여기에 이제 이 기술이 여기 나왔어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 키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을 받았다. 이걸 빨리 승인해달라. 그래야 이제 이걸 사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젠이라는 데 있어요. 시젠.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미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시젠이라는 요 회사 이 사장 천정윤 대표와 영어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겁니다. 요거. 사실 이거 누르면은 여기 돌아가는데 아까 해봤는데 이게 너무 여기 있는 그 목소리가 작게 녹음이 돼서 그냥 아예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걸 한번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제목이 이래요. 이제 CNN에서 직접 기자를 파견해서 요 분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죠? How this South Korean company created coronavirus test kits
test kit in 3 weeks. 어떻게 이제 3주 만에 이것을 이거를 발명했느냐 이겁니다. 그죠? 진단 키트를 대단한 거죠. 그죠? 또 바이오니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바이오니아는 여기에 이제 저 사장이 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예요. 저 이 박한호 사장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죠? 이제 이 사장이 이제 저랑 80학번 동기인데 카이스트 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생화학을 전공하고 아예 박사를 받자마자 이 저 벤처를 차렸어요. 벤처. 어떤 벤처냐면은 우리나라 여러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바이오 이 산업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저 처음에는 뭐 DNA 같은 거 합성해 주는 그런 거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바이오 여러 기기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어, 또 기기를 만들고 그래서 아주 탄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죠? 아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아주 벤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어, 어제 그저께 한번 우리 저기 동기들 카톡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카톡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지금 이제 유럽에도 수출하고 중동에 수출하고 그죠? 여기 동남아시아 수출하고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밤새 그냥 정신없이 지금 그 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이오니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죠? 코로나19 진단 키트 2종 어큐 파워 코비드19 리얼타임 RT-PCR 뭐 이런 거 키트 이런 거를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을 획득했다 이렇게 밟고 있고 나머지 키트 2종의 키트를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카톡 왔다 갔다 한 내용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해 줬어요. 박한호 사장이 뭐라고 했냐? 이제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치료제까지도 개발한다. 그죠? 지금 아주 그래서 곧 있으면은 그것도 좋은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효과적인 RNAi 이죠? 이런 치료제를 개발 목표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3월 23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 굉장히 이제 희망이 들떠서 지금 요 치료제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이제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이제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진단 키트 수출을 이제 허가를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니까 우리나라 벤처 기업 1호예요. 1호. 이거 뭐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선전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뭐 제 친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또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메드 바이오 벤처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많아요. 그죠? 여기는 미코 이제 바이오메드라는 데도 코로나19 분작 진단 키트 또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 그죠? 이렇게 유럽이 지금 너무너무 급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아주 이게 원래 인증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급하게 지금 그런 과정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분 사장님 그죠? 대표 여기 나와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에보트라는 회사도 미국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코로나 진단 키트 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떠 있습니다. 그죠? 다 최근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페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또 이거 여기 이런 회사에서 또 진단 키트 또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제 미국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워낙 그 환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에보트 회사에서 나온 개발한 이런 기계, 그죠? 이게 무슨 기계죠? 어 이게 이제 휴대용 아마 이게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
PCR 기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월 31일 날은 엊그제 여기 나온 기사입니다.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자, 이것으로 일단은 1차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